AI 시대의 신뢰, 이거 정말 중요하죠. 근데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보통 투명하게 다 보여주자,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만약에 그게 오히려 독이 된다면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이상한 딜레마, AI 투명성 역설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AI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블랙박스 안을 그냥 확 열어서 솔직하게 다 보여주자는 거예요. 기업들 입장에선 이게 고객의 믿음을 얻는 가장 확실하고 정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보세요, 우린 숨기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이런 신호를 보내는 셈이에요. 자, 근데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재밌어집니다. 분명히 좋은 뜻으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 노력이 어떻게 정반대의 결과를, 그러니까 신뢰를 깎아먹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걸까요?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이 문제의 가장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도대체 왜 이렇게 좋은 의도로 시작한 투명성이 실패로 돌아가는 걸까요? 문제는 바로 균형을 못 잡는다는 거예요. 한쪽은 너무 과해요. 막 온갖 기술 용어랑 데이터를 쏟아내서 우리를 그냥 혼란스럽게 만들죠. 이건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거의 뭐 벽을 쌓는 수준이에요. 반면에 다른 쪽은 너무 부족해요. 그냥 아유 걱정 마세요. 다 잘 되고 있어요 같은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니까 궁금증은 하나도 안 풀리고 오히려 의심만 더 커지는 거죠. 결국 양쪽 다 신뢰를 쌓는 데는 실패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한테 좀 기준이 될 만한 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딜로이트가 제시한 아주 유용한 프레임워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신뢰를 만드는 4가지 핵심 요소예요. 이 4가지는 서로 아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투명성은 얼마나 솔직하게 소통하냐, 인간성은 우리를 얼마나 공감하고 공정하게 대하냐, 역량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얼마나 제대로 만들어졌냐, 그리고 신뢰성은 얼마나 꾸준히 약속을 지키냐, 바로 이겁니다. 이 4가지 기준, 앞으로 나올 이야기의 핵심 열쇠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봤으니까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소프트웨어 업계의 거인이죠. 오토데스크가 바로 이 투명성 역설이라는 문제에 어떻게 부딪혔고 또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오토데스크도 고객들한테 계속 질문을 받은 거예요. 아니, 당신네 회사 AI 그거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내 데이터는 안전한 거예요? 이런 질문들이요. 이게 그냥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었죠. 믿고 싶으니까 믿을 만한 근거를 달라는 아주 중요한 요구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토데스크는 고민 끝에 뭐 두꺼운 기술 설명서 같은 걸 내놓는 대신 아주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진짜 복잡한 문제의 해답은 의외로 우리 주변에 아주 익숙한 곳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우리가 마트에서 뭐 살 때마다 꼭 확인하는 거 있잖아요. 영양성분표. 바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AI 투명성 카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AI의 성분표인 셈이죠. 이 AI가 어떤 데이터를 먹고 자랐는지, 어떤 모델로 학습했는지, 또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마치 음식 성분표 보듯이 한눈에 딱 볼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진짜 아이디어 좋지 않아요? 자, 아이디어는 정말 그럴싸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남았죠. 그래서 이게 진짜로 효과가 있었을까 하는 질문이요. 오토데스크는 그냥 좋을 거야 하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직접 실험을 통해서 이게 정말 먹히는지 검증해 보기로 한 거죠. 과연 이 단순하고 명쾌해 보이는 AI 성분표가 고객들의 신뢰를 실제로 끌어올릴 수 있었을까요? 오토데스크는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요. 자사 사용자 컨퍼런스에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접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초기 결과는요. 완전 대성공이었어요. 사람들은 회사가 이렇게까지 노력해서 AI를 설명해 주려는 모습에 엄청 감동한 거죠. 그래서 투명성 점수는 무려 26%나 폭등했고요. 꾸준함에 대한 신뢰성 점수도 13%나 올랐습니다. 와, 이 정도면 완벽한 성공이다 싶었죠. 그런데 말이죠. 하지만 그 데이터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투명성의 역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아주 예상치 못한 결과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진짜 놀랍게도 투명성이 높아지니까 오히려 제품의 성능, 즉 역량에 대한 평가는 5%가 떨어지고 우리를 위한다는 인간성 점수도 3%나 하락한 거예요. 아니,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이거였어요. 정보가 너무 명확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똑똑해진 거죠. 그래서 더 날카로운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네,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저한테 도움이 되는 거 맞아요? 성능 확실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걸 다 따져봤을 때 최종 점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적으로 전체 신뢰도는 7%가 상승했습니다. 네, 일부 점수를 잃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훨씬 더 큰 신뢰를 얻는 데 성공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오토데스크의 이 흥미진진한 실험,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짜 교훈은 뭘까요? 이걸 스마트한 투명성을 위한 두 가지 황금 규칙으로 딱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두에게 똑같은 옷을 입힐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정보를 똑같이 주면 안 되고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투명성의 깊이나 내용을 다르게 조절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투명성은 자, 발표 끝! 하고 끝내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고객이랑 계속해서 의견을 주고받는 살아있는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규칙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예를 들어, 기술자는 AI 모델의 아주 세세한 데이터를 궁금해하겠죠. 하지만 영업 담당자는 그래서 이 AI가 고객한테 어떤 도움을 주는데? 이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모두한테 똑같은 성분표를 툭 던져주는 건 뭐랄까, 전문 의사한테 어린이용 약 설명서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완전 비효율적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규칙의 핵심은요, 바로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할 말만 하고 끝! 이게 아니고요. 고객 반응은 어떤지 잘 듣고 그 효과를 데이터로 확인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계속 바꿔나가는 이 순환고리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사실 이렇게 귀 기울여 준다는 행동 자체가 신뢰를 쌓는 가장 확실한 방법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공들여서 얻어낸 신뢰, 이게 과연 우리한테 어떤 보상으로 돌아올까요? 그 가치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딜로이트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고객들이 와, 이 회사 AI는 진짜 투명하다. 이렇게 느끼면요, 그 브랜드를 신뢰할 확률이 자그마치 8.5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8.5배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자기 개인정보를 믿고 맡길 수 있겠다고 생각할 가능성도 1.6배나 높아진대요. 이 숫자들만 봐도 신뢰라는 게 비즈니스에서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바로 알 수 있죠. 결국에 진짜 투명성이란 건요, 그냥 모든 걸 다 까발려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한테 정말 중요한 정보를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꾸준하게 보여주는 지혜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쓸데없는 혼란 대신에 단단한 연결을 만드는 진짜 투명성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